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. 올해 2022년 첫 해외 주식 방송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복을 사실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새해부터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, 중국 전반적으로 좀 이번 주 굉장히 힘든 한 해 좀 시장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고 또 어떤 기업들이 또 특징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또 한 가지 어떤 주목해 볼 만한 좋은 ETF가 있는지까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미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마이너스 0.44% 기록하였고요. S&P는 마이너스 1.73%, 그럼 나스닥이 굉장히 좋지 못했죠. 사실 마이너스 4.2%니까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부담이 높았던 성장주들이 확실히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섹터로 봤을 때도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섹터는 거의 뭐 독보적이죠. 에너지 그리고 뭐 은행 쪽, 철강 쪽 뭐 있죠. 이 좀 눈에 띄는 섹터로 보여졌던 것 같고 나머지 섹터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들. 기업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역시 가장 최상위의 이제 엑손모빌이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12.39% 기록을 하고요. 뭐 엑손모빌이 기업의 특징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안 좋았었던 거 대비했을 때 좀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그 오펙 장관급 회담이 있었는데 그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일단 그 기존 정책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원유에 대한 수요 증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탄력을 받았고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리비아 쪽에서는 이제 정전 나오면서 뭐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뭐 우려감 그다음에 뭐 카자흐스탄에서 역시 카자흐스탄도 하루에 뭐 100만 배럴 이상 150만 배럴 정도 원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그쪽에 이제 러시아 군대가 파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유 생산 또 차질 가능성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면서 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번 주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. 엑선모빌, 코노코필립스 해가지고 쉐브론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수익률 차트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번 주에 특히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사실 뭐 계속 추세 자체로는 확실히 좀 올라오는 모습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은행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주 중에서 특히 이제 은행 쪽 뭐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웰스파고부터 뭐 JP 모건, 시티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된 기업들도 이번 주에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 이유가 가속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테이퍼링,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인데 지금 지표로서는 이제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반 계속적으로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예대 마진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주, 특히 은행주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이번 주 수익률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뭐 웰스파고도 그렇고 보게 되면 뭐 시티도 그렇고요. 굉장히 이번 주 주간 수익률로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모습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제 이번 주는 좀 확실히 갈렸던 것 같아요. 좀 전통적으로 좀 못 올라왔었던 기존의 뭐 에너지나 뭐 은행 쪽 눈에 띄었었던 반면에 작년 그다음에 그 2020년부터 해가지고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성장주들은 확실히 이번 주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. 네.
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하락 종목인데요. 딱 봐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안 좋죠. 뭐 쇼피파이도 그렇고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뮤직이 빠르게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 음악 뮤직 스트리밍 쪽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던 쇼피파이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주가는 시장도 안 좋았지만 쇼피파이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들 보여줬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IT, 소프트웨어, 테크 관련된 기업들, 뭐 세일즈포스부터 어도비도 좋지 못했고,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가입자 수 둔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번 주에 거의 10%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, 거의 다 보게 되면 지금 기술주들,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증, 위중증 환자의 수는 그거에 대비했을 때 따라가지 못하는, 어떻게 보면 좀 상대 확진자 대비했을 때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은 좀 부진한 모습들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섹터로 봤을 때도 뭐 당연히 에너지 쪽 섹터인 XLE와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인 XLF가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섹터. 그 다음에 테마로 봤을 때는 이제 고배당이 이제 VYM ETF도 이번 주에 나쁘지 않은 수익률, 배당과 관련된 기업들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DVY부터 VYM, 그 다음에 SDY 전반적으로 배당, 테마로는 배당, 섹터로는 금융, 은행, 뭐 에너지 이쪽이 이번 주에 눈에 띄는 섹터였고요. 반대로 하락 종목도 뭐 딱 갈리죠.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워낙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나스닥 레버리진 TQQQ, 그 다음에 아크 운용사의 대표 ETF의 ARKK, 당연히 뭐 좋지 못한 모습들을 이번 주에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이 외에 좀 특징적인 기업들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면, 이제 자동차 기업들, 사실 테슬라는 이제 올해 이제 좀 이번 주가 좀 변동성이 큰 주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,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의 그 인도수가 확실히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4분기 인도치가 역대 최고치 30만 대 넘어서면서 주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, 물론 이제 그 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같이 빠지지 않은 자동차 기업이 포드와 GM이었습니다. 포드, GM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인도량 뉴스 나올 때는 같이 올라왔다가 그 후에 빠질 때는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자사의 전기 픽업 트럭의 생산량을 좀 뭐 2배 늘렸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포드의 주가가 굉장히 좀 주봉으로 봐도 확실히 추세를 굉장히 좀 유지하고 있죠. 그 전에는 사실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성장주들 올라올 때 뭐 특히나 테슬라 비교했을 때는 뭐 확실히 언더퍼폼 했었는데, 2021년 이후에 이 포드나 GM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환경차, 전기차, 그리고 뭐 픽업 트럭, 전기 픽업 트럭 해가지고 이쪽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, 뭐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고, 그렇기 때문에 포드, GM 전통적인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 주가가 흐름이 강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그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뉴스 나왔었는데, 이 뉴스 나오면서 뭐 그 팹리스 업체들, 엔비디아라던가 그다음에 뭐 AMD 관련된 기업들은 공급 차질 우려, 안 그래도 쇼티지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좋지 못했는데, 반대로 뒤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 결정력에 조금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이번 주에 좀 TSMC는 여러 여타 테크나 IT 기업들, 반도체 기업들 주가 좋지 못할 때 이번 TSMC가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은 그런 것 때문에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배당 쪽 중에서는
AT&T 정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AT&T 그 수익 아무래도 재무제표나 뭐 수익성 개선이 좀 쉽사리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자사의 좀 미디어 사업 부문을 이탈한 이후에 분사를 하면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좀 저가 매수 속성, 밸류에이션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고, 그리고 뭐 이제 후불제 AT&T의 후불제 가입자 수에 대한 급증 소식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배당 관련된 주로는 AT&T의 주가가 확실히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미국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중국 중화권 증시도 보게 되면 이번 주 중국 상해 마이너스 0.91% 기록했고요. 심천 마이너스 2.48%, 홍콩 항생은 마이너스 0.17%. 이번 주 중국 증시, 중화권 증시도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발 유동성 축소 우려가 확실히 좀 강하게 타격을 주다 보니까 뭐 미국, 뭐 중국, 그 우리나라, 그다음에 뭐 실물자산 전반적으로 뭐 코인 관련된 코인 시장도 확실히 좀 하락하는 모습들, 전반적으로 실물자산이 하락하다 보니까 중화권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, 좀 여전히 좀 작년과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뭐 반독점, 규제 우려 이런 점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그 반독점 위반 사례 13건 정도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벌금 부과된 소식들 때문에 뭐 텐센트가 제일 많았고요. 뭐 알리바바, 뭐 징동, 그다음에 뭐 비리비리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었고,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가 어제 이번 주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, 특히 어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그 벅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이 찰리 벙커라는 사람이 이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, 30만 주 정도를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주가는 여타 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못했을 때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장은 이번 주 시장은 해외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. 이번 주에 또 제가 준비해온 투자 테마 ETF 소개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온 ETF 섹터는 이제 사이버 보안 쪽입니다. 어떻게 뭐 이번 주는 이제 국내 주식에서는 또 쉽사리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, 그렇지만 우리가 또 눈에 띄는 어떻게 또 체감도 할 수 있고 이 성장도 시장 성장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해외 주식을 통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다,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관련주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. 일단 이 관련된 시장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이제 이 산업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IT, 뭐 인터넷 어떻게 좀 국한된 산업에서만 이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의 등장뿐만 아니라 뭐 5G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뭐 트래픽 오고 가는 데이터의 양도 증가하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있는데 이를 공격하는 해킹 사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. 뭐 기존에야 이제 뭐 옛날에야 우리가 이제 직접 뭐 서류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요거를 뭐 물리적으로 잘 지키면 지켜지는 건데 지금은 다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이 전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정보들이 접근이 가능해져서 해킹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확실히 조금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.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.
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지금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송유관, 그러니까 기름을 운반하는 송유관 업체 중에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기업이 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설비 가동이 중단이 되었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그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가격도 급등하고,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려고 어떻게 했냐라고 봤을 때, 이 랜섬웨어를 공격한 업체에게 가상화폐를 지급을 하면서 거의 500만 달러 정도, 굉장히 큰 규모,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6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가상화폐를 지급을 하면서 처리를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육류 업체인 JBS 같은 경우에도 해킹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불을 통해서 복구를 했었고요.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서 나온 내용 뉴스였는데, 이 대학 병원 시스템에 랜섬웨어 공격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이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를 공격하는 세력도 많아지고, 그러다 보니까 이를 지키려 하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주요 IT 기업들에 대한 CEO를 모아서 이 사이버 보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책 회의가 있었는데, 주요 기업들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이 주요 기업들이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100억 달러 자금 투입해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막아보겠다라는 내용.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5년 동안 뭐 2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우리는 이 자사의 이 보안, IT, 특히는 뭐 클라우드 보안 이쪽 우리가 지켜보겠다라는 점에서 이 기업들의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산업이 사이버 보안 쪽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0년 1617만 달러 정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1% 정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산업이 사이버 보안 시장이다라는 점.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랜섬웨어 피해액입니다. 이게 랜섬웨어로 인해서 피해 건수 아까처럼 나왔었던 뭐 500만 달러, 1100만 달러 뭐 이런 피해액이 2015년에는 약 3억 달러 정도. 근데 2021년에는 이 부분이 거의 뭐 50배 이상, 57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점. 확실히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액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,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, 관련된 산업은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산업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. 미국의 이제 이 사이버 보안 쪽만 관련된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만 준비를 해와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CIRB라고 있고요. CIRB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사이버 보안 ETF 중에 운용 규모가 가장 크고요. 그다음에 좀 다양한 산업의 보안 쪽 기업에 비중을 담고 있다,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으로도 한번 또 필터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ETF들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큰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친숙한 뭐 시스코라던가 뭐 엑센추어, 그다음에 팔로알토, 이번 주에 사실 이제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전일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, 이 부분 이제 그 웰스파고에서 그 커버리지 의견 내면서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 쪽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주가 흐름 좋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뭐 이번 주에 팔로알토라던가 뭐 포티넷 관련된 기업들도 이번 주에 좀 어제 특히나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,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담겨져 있죠. 딱 봐도. 그다음에 이제 뭐 보게 되면 HACK ETF는 상장되어 있는 최초로 상장된 사이버 보안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운용 규모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.
이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는 이제 이 ETF를 투자를 할 때, 섹터를 투자할 때 이제 섹터에 투자할 때 뭐 사이버 보안이면 사이버 보안 ETF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, 나는 어떻게 보면 좀 개별 기업, 이 사이버 보안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은, 투자자분들은 이 ETF에 어떤 기업들 담겨져 있고,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기업, 공통적으로 높은 기업, 높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는 기업들을 또 투자를 했을 때 참고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ETF의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을 소개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세 번째 ETF IHAK 같은 경우에는 운용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, 이 기업들의 매출이 50% 이상의 이 보안 쪽에서 발생하는 이 기업들로 구성을 한 ETF가 이 IHA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BUG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인데, 전통적인 보안 업체, 인터넷 보안 업체보다는 규모는 조금 작지만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성 위주의 좀 신생 좀 보안 기업들 위주로 종목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기업들, 이 ETF들의 그러면 수익률, 작년 이후에 수익률은 어땠냐라고 봤을 때,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꺾였다 보니까 다 좀 빠지면서 차트가 끝나긴 한데, 일단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ETF는 CIRP, 가장 큰 운용 규모를 자랑한 ETF였고요. 그다음 나머지 ETF들은 사실 거의 유사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작년에 수익률이 향후의 수익률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. 작년 2021년 이후로 봤을 때 사이버 보안 ETF 중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ETF는 CIRB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, 작년 이후로 지금 올해도 그렇고 그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운영 규모, 시가총액으로 한번 필터링이 들어간 CIRB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지 않았나,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ETF들이 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엑센추어부터 네트워크 기업인, 전통적인 네트워크 기업인 시스코, 그 다음에 아까도 소개해드렸었던 대표적인 이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, 그리고 2020년에 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뭐 재택근무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었던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 문자 결제 관련된 기업이고요. 전반적으로 사이버 보안 쪽에 특히나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는 기업이니까, 나는 이 사이버 보안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ETF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네 가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나는 ETF보다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0가지 정도, 10가지로 추렸지만 이 정도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전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빠른 디지털화로 인해서 높아지는 피해, 그리고 이를 또 막아보려는 업체인 보안 쪽, 사이버 보안 쪽 관련된 시장까지 이번 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 시장 뭐 굉장히 어려운데,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사실 뭐 시장을 이기면 좋겠지만, 이런 시장을 견딜 수 있는 한 가지의 힘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다, 이 섹터는 성장하는 섹터고 이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기업이다라고, 근거가 있는 투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투자를 하는데, 특히 뭐 수익률도 그렇고 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해외 시장의 기업들, 그 다음에 이야기들, 이슈거리들,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투자 테마 ETF인 사이버 보안 쪽까지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